네, 오후장 이슈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미스터 마스크를 벗고라고 부르죠. 메리츠증권 이기태 기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그 맥락에 있다고 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등산 가실래요?라고. 등산 가실래요? 네. 뭐 최근에 등산 가신 적 있나요? 저도 최근에 등산을 좀 가고 싶었는데 몸이 좀 따라주질 않아서 못 갔는데 가는 분들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요즘에 젊은 분들이 야외 활동이 좀 많아졌잖아요. 네. 등산을 안 하시던 분들도 이제 등산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산악 사고도 많은가 봐요. 음. 그래서 산악 사고 주의보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보도자를 먼저 볼게요. 네. 등산객이 증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졌는데, 산악사고 주의보가 있었다. 그리고 아웃도어의 시장이 열렸다. 뭐 이러한 보도 자료가 계속 있습니다. 아웃도어 그리고 레깅스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자 하는데, 레깅스 하면 예전에 효성 TNC를 제가 계속해서 네. 누누이 말씀드리면서 스판덱스 네. 여전히 좋다. 그리고 효성 TNC 커버하는 애널분들의 리포트를 읽어보면 바로 이제 전방, 그러니까 레깅스라든가 아니면 스판덱스 기지를 사용한 의류들이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여전히 호실적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레깅스를 판매하는 업체들도 호실적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야외 활동이 많아졌고 올해도 야외 활동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고 내년에도 이런 트렌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20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대한 기저효과, 우리는 작년에 어느 정도 안 좋았는데 올해는 올라오는 것들이 상당히 좋은 호실적들을 보이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게 후방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효성 TNC가 그런 네.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의류 업체들도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좀 나타내고 있고, 신발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따른 판매고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익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게 다 백신과 치료제, 코로나19를 벗어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는 뭐 등산, 우리나라 뭐 등산객 얼마나 많습니까? 네. 뭐 전 국민이 하는 네.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래서 아웃도어가 뭐 또 저희 뭐 인기가 있고 아웃도어를 뭐 생활복으로도 있기도 하고. 네. 그런데 얼핏 보시면서 레깅스, 아웃도어 이 좀 어떻게 되는 거지? 또 궁금해하실 매칭이 분도 안 있을 되네. 예, 그렇게 있을 것 생각할. 같아요. 예전에 레깅스 하면 요가복이나 필라테스 하실 때 운동할 때 많이 입었었던 거죠. 실내에서 네. 운동할 때 입었던 옷인데, 요즘에는 그 등산복으로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스판덱스로 된 스키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깅스처럼 딱 붙는 그런 의류들이 트렌드에 이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요가복 같은 옷들을 레깅스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저런 의류들이 요즘에 상당히 인기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한번 등산을 한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젊은 층들이 이렇게 3, 4, 5 손을 잡고 등산하는데 레깅스를 많이 입고 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 어르신들은 상당히 뭐 지금 등산할 맛 난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브랜드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어디가 네. 이익이 좀 네. 많이 나는지. 이제 세 가지 브랜드를 갖고 나왔는데요. 안다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잭시믹스, 뮬라웨어. 나 이거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다르, 잭시믹스, 뮬라웨어의 이익 추정치를 좀 보시면 회색이 좀 안 좋았죠. 안다르가 좀 안 좋았고, 그 시장을 누가 갖고 왔냐? 그러면 잭시믹스하고 뮬라웨어가 갖고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KTB투자증권의 자료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여기서 가장 좋게 볼 수 있는 잭시믹스는 어디서 만드는 거야? 그게 오늘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몇 개는 안 해요. 솔직히 저도 뭐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네네.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오늘 가지고 나오신 이슈 자체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좀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던 네네네.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의류랑 같이 좀 해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의류 업체들 상당히 호실적을 보여줬고, 그리고 주가 퍼포먼스도 좋았습니다. 필라도 그렇고 FNF도 그랬고, 그리고 최근은 화승도 신발이죠. 화승 엔터, 화승
엔터프라이즈 뭐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호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뭐 야외 활동 그리고 외부 활동 이런 활동에 대한 보복 소비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레깅스 쪽 영업이익률을 좀 보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관련된 업체인 것 같긴 한데 오늘 종목이 네, 거 그렇습니다. 뭐 효성 TNC는 말씀드렸고요. 네. 그런데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상장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잭시믹스라는 브랜드를 좀 갖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하기 전까지 이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퍼포먼스의 실적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19년도에는 640억 매출이었는데 네. 2000년도에는 2배 정도 넘어서는 1390억 그러니까 한 1400억 정도가 매출이 나왔고 올해는 한 2600억 정도가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2배씩 성장하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잭시믹스의 톡톡한 매출 성과와 이익 성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의 매출 비중과 전망인데요. 이제 잭스믹스가 18년, 19년도에 효자였다라고 하면 네. 이제 다 여타 그러니까 3케어라고 하는 다이어트 도시락이 있어요. 근데 이 다이어트 도시락은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기 꺼려지는데 알차게 먹고 싶고 그리고 다이어트도 하고 싶어서 이러한 3케어라는 도시락을 시켜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위생용품 쪽에 휘하라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그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TV 광고에 나와서 네. 하는 휘하 하면서 하는 그 광고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이 브랜드는 위생용품 브랜드라서 신규 브랜드에 대한 런칭을 효과적으로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매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를 표로 보면 이 회색 막대가 매출 사이즈가 계속 네. 애드되는 거거든요. 네. 이 회색 막대를 보시면 올해는 한 2,600억 원 계속 2배씩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 표 한 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단순히 뭐 의류 업체라고 볼 수는 없네요. 예, 그 의료업체는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네. 뭐라 그럴까요? 뭐 소비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네. 하고 있는 그런. 근데 또 기업이네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잭스미스에 대한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사업 다각화에 대한 부분도 좀 이야기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남성복도 좀 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좀 접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졌었고 네. 계속 매출은 잭스미스 일단 이쪽으로 좀 몰고 있는 거죠. 예, 가장 큰 게 이제 레깅스 쪽에서 잭스믹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자체가 마케팅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품이 이제 인기가 있으면 그걸 자사 브랜드로 해서 자사몰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레깅스에서 잭시믹스를 예를 들면 뭐 11번가나 아니면은 네이버 쇼핑에 올리면 아무래도 입점되면 입점 수수료를 내야 되고 마진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네. 자사몰에 자사 브랜드를 가지고 플랫폼화했기 때문에 마진율이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뭐 위생용품의 휘아의 예. 모델은 네, 김희철이라고 맞습니다. 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에서 바로 네, 알려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예, 매매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일단 목표가는 14,000원 설정해 드리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지금 현재 손절가 10,000원 정도를 보실 수가 있겠고 14,000원 정도에서는 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애드 되는 게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커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수 캐스터 연결해서 이 시각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여전히 양시장은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160선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고 코스닥도 960선을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자, 그럼 카테고리별로 현재 시각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종목은 SL입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함께 하고 있는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0위권 내외에 이름을 올린 SL.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과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는 부분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 기아, 전기차에 LED 램프를 납품하고 있는 SL, 또 GM에도 램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현기차와 GM의 EV 공장의 증설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올렸고요.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어서 테마로는 어제에 이어 우주항공 및 방산 테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2년 동안 지속됐던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됐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서 관련 기술이라든지 또 신규 무기체계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제약도 풀리게 되는 건데요. 민간 기업의 우주 산업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짐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주항공 또 방산주 관련 종목들은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상승률 오후에도 탄력적으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종목은 루트로닉 꼽아봤습니다. 소비주와 연결되는 맥락일 수 있겠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마스크를 벗는 인구 수가 높아지고 있고 또 그만큼 보여지는 피부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미 미용 레이저 기기 업체 루트로닉이 1분기에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미용 의료기기가 휴가철이라든지 방학이 껴있는 2, 4분기가 성수기인데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워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기미라든지 화이트닝에 효과가 좋은 할리우드 피를 해주는 스펙트라를 만드는 루트로닉.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됨에 따라 목표가도 오늘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리포트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고성장 중인 시장의 메이저 업체로 목표가 12만 원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4종목 꼽아봤습니다.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오늘 어떤 종목 매매 전략 듣고 가보면 좋을까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성장은 중국에서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7월 28일 정도에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전 방송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지금 성장과 그때 모습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표 하나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국가별 1만 명당 평균 치과 수를 보면 중국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 정도 성장했다라고 하고 평균치 8명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중국의 성장의 한 3배 정도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에서도 이제 치아가 없으신 분들에 대한 미용의 관점에서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들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고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직 의료보험이 안 되고 있는데 의료보험 적용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 임플란트 시장은 고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